구토하고 설사하는 과정에서 탈수가 되고 살이 빠지면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단백질이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급성 장염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물설사를 쫙쫙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부터 꼭 먼저 시청하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성 설사를 할 때는 굶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서 이 장염을 식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급성설사를 하면 무조건 굶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안 드시면은 탈수도 심해지고 몸이 정말 까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토 증상이 먹고 난 후에는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아플 때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것이 죽입니다. 죽은 밥보다 소화가 쉬워서 이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인데요. 밖에서 사 먹는 죽도 있지만 집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치죽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된장죽인데요. 밥하고 된장만 있으면 됩니다. 밥에 물을 넣고 끓인 죽에 생된장 1스푼을 넣어서 풀면 된장죽 완성입니다. 그냥 미음 끓여 드시는 것보다요 훨씬 더 감칠맛이 있고요. 잘 들어가요. 장염 걸렸을 때 속을 달래고 또 빠르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음식으로 된장죽이 좋은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염으로 설사를 여러 차례 하고 나면은요 탈수가 되기 쉬운데 된장 속에 염분이 탈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염 된장을 쓰는데 또 노파심에 홍보 아니고요. 덜 짜면서도 단맛이 살짝 돌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장병,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는 저염 된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된장은 콩을 발효해서 만든 발효식품이라는 거 다 아시죠? 설사를 하고 나면은 그리고 특히 항생제까지 복용한 경우에는 장내에 이 좋은 균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는 곧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총을 다시 건강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좋은 균들이 살아있는 발효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음식으로는 뭐가 있죠? 김치가 있고요. 요거트, 치즈도 발효식품이고 또 양배추를 절인 그 시큼한 사워크라프트도 있어요. 모두 다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자, 김치는 어때요? 사실 좀 매워서 장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지방이 많아서 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금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배추도 위하고 장에는 좋은 식품은 맞아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들이 처리해야 할 포도맵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성분이라서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부글부글 가스를 차게 하고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후 발효식품을 먹을 때에는 우리가 좀 골라 먹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된장은 유익균이 바실러스균이 풍부하면서 장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탁월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 또 있는데요. 된장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 콩 속의 단백질이 펩타이드로 분해가 돼서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토하고 설사하는 과정에서 탈수가 되고 살이 빠지면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근육과 필요한 또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장염 후 회복 시기에는 육류도 또 일반 콩도 소화 흡수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 단백질이 흡수가 아주 좋게끔 분해된 된장을 섭취할 경우에 단백질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토가 멎은 시점부터는 된장죽을 만들어서 반찬 없이 드시다가 설사가 먹기 시작하면은 흰 쌀밥을 질게 해서 드시면서 부드러운 계란찜, 장조림, 연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추가해서 드시고요. 소화 배변 기능이 완전히 이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원래 드셨던 현미밥 같은 것들을 꼭꼭 깨물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의 회복 속도에 맞춰서 처음에는 죽의 도움을 받다가 진밥으로 넘어가고 다시 일상식으로 넘어가는 3단계 식사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된장죽을 먹을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된장에 함유되어 있는 그 효소와 유산균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된장을 죽하고 같이 끓이지 마시고 죽을 끓인 후에 된장을 풀어서 먹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가열을 한다면 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된장을 넣어서 살짝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먹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된장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플라톡신 독소예요. 그래서 된장은 보관이 중요한데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된장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된장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된장을 뜨실 때는 항상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보관하시고요. 냉장 보관을 하긴 해야 하는데 습기가 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된장 그 표면에 김을 올려두면은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창 시판하는 그런 된장에서도 아플라톡신이 검출돼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내가 먹고 있는 된장이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집에서 직접 된장을 담궈 드시는 분이라면은 콩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세척하고 또 메주를 만들고 발효 숙성시키는 그 전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걱정 없이 만드는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 곰팡이 독소 걱정 없는 가정식 된장 만들기 참조하셔서 건강한 된장 만들어서 드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장염으로 설사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 없으셨으면 하고요. 혹시 장염에 자주 걸린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때마다 좀 식치하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